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채널 영업 추진팀의 이다은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금융소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금전을 사용함에 따라 받는 대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됩니다. 이자소득 중에서도 오늘은 예금의 이자와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예금이자입니다. 개인은 은행에 예금 등의 돈을 맡기고 일정 약정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를 다시 지급받습니다. 그때 돌려받는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는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되는 방식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은행이 이자 등을 지급할 때 15.4%만큼은 개인을 대신해서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사실상 15.4%를 제외한 84.6%만 통장에 찍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선 모두 15.4%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회사나 국가 등에 투자하는 방식 중 하나로 회사나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은 보유 중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고 마찬가지로 받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로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은 중도에 매매가 가능하고 채권이 발행될 때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성 항목이 다양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채권의 이자 수익은 표면 이자입니다. 쿠폰 금액이라고도 하죠. 국공채나 회사채 등 일반적인 채권은 보유 기간에 따라 약정된 표면 이자인 만큼 받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 사채와 같이 단기자금 조달 목적의 채권 등은 보유 기간이 짧아 표면 이자보다는 채권의 할인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하는 상품입니다. 즉, 채권의 할인액은 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 액면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될 경우 발생하며 단기자금 조달 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대부분의 채권에서는 액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매매 차익입니다. 개인이 매입한 채권을 중도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매가와 취득가액의 차익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채권 매매 차익은 현재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25년까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 점 투자 결정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수익의 분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다음과 같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 배당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법인의 이익배당과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중점으로 배당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배당은 개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주주로서 지위를 얻게 될 경우 주주들은 법인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이는 배당소득이 됩니다. 받을 땐 보통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금액이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 금액이 과세 금액이 됩니다. 이자와 마찬가지로 받은 금액의 15.4%는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대표적인 것으로 또 하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투자기구란 대표적으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펀드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먼저 그 구조부터 살펴보면 투자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결성된 펀드는
투자 운용 지시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잘 운용된 수익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받는 수익은 펀드가 운용한 자산의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 등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익의 성격과 상관없이 전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고 마찬가지로 수익의 15.4%는 원천징수됩니다. 펀드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배금과 매매 환매 차익으로 구성됩니다. 분배금은 1년에 한 번 펀드 결산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고 매매 환매 차익은 매매나 환매 시점에 정산되는 펀드의 수익입니다. 분배금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환매 전 결산일에 이익이 나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냈으나 실제 환매 시에는 손실이 난 경우에는 먼저 냈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 등에 대한 과세 금액을 환매일까지 유보할 수 있는 펀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펀드의 세금은 펀드의 과표기준 가격이 상승된 만큼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라는 용어가 낯서시죠? 펀드 자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가와는 달리 과표기준가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가격으로서 과세되는 항목만을 모아 나타낸 가격입니다. 별도 가격이라는 것은 과표기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펀드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금융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펀드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세제상 고려할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개별 상품별로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림처럼 투자자가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 하고 금융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개인 1년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의 타 종합소득의 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15.4%의 원천징수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기만 하면 무조건 원천징수 세율인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부담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최소 15.4%에서 최고 49.5%만큼의 개인의 종합소득 한계세율만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천징수됨에 따라 미리 낸 세금은 기납부 세금으로서 실제 5월달에 정산될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